2014년 7월 11일 날 친 교육청 모의고사 요거 10번에서 13번 경제 지문인데 조세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 요거 봅시다. 요거 이제 그 조세 문제 요거 그 연계 있죠. 수능특강 연계죠. 연계 지문입니다. 봅시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누가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안 내고 다른 사람이 막 실질적으로 누가 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다, 그렇지? 조세 귀착은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 규정하는 것, 그게 이제 조세 귀착이다 그러는 거네, 그죠? 규명하는 것, 야 누가 내 실질적으로 누가 내냐 이걸 규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세 귀착이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조세 귀착을 고려한다. 조세 부담의 법적 귀착은 법적으로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누가 세금 내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걸 의미한다. 그게 이제 법적 귀착. 조세 부담의 경제적 귀착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지는 부담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내는 사람이 지는 부담. 그게 이제 경제적 귀착.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를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법적으로 누가 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 사람이 책임지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겠지. 그러나 조세 부담의 이제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가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내고 뭐 다른 사람이 낼 수도 있다. 전가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거 예가 있네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한 자루당 700원인 볼펜에 100원짜리 물품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된다고 하자. 공급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볼펜을 만드는 사람. 이게 이제 100원이 원래 700원인데 100원 이제 물품세가 부과할 거다. 그럼 800원이 되겠네, 그죠? 이때 법적 귀착 아니지. 7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야 100원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이때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발생한다. 그렇지? 공급자에게 돈 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자가 기존 가격에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하겠지. 이거 뭐 700원에 팔다가 야 100원 세금 내라 하니까 난 고사는 내가 다 질 수가 없으니까 뭐 물건 가격에 100원을 붙여가지고 800원에 팔겠다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800원에 팔겠다고 하면 그게 800원에 팔아집니까? 안 되죠. 새로운 가격 규정을 맞춰야 되겠지. 수요와 공급 곡선에 맞춰야 될 거야. 가격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맞춰서 그죠? 가격이 결정 날 거니까 800원이 받고 싶다라고 800원에 팔 거야라고 하면 800원에 사람들이 다 사나요? 안 사겠죠. 그죠? 안 사는 사람도 생기고 억지로 사는 사람도 생기고 할 거니까 뭐 공급 그냥 판매량이 확 줄어들겠지. 그죠? 하여튼 어쨌든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 뭐 그 정도는 상식일 거고. 새로운 균형 가격인 760원으로 이제 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800원 되고 싶어 했는데 안 돼. 안 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올리면 안 되고 한 760원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팔리기도 하고 뭐 다 팔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760원이 되면 뭐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구나.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오르게 되었다고 할 때 조세부가 이전 가격보다 6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가 상쇄된다. 그러니까 100원을 내야 되는데 60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40원만 더 내면 되는 거야. 그죠? 사장님이 뭐 볼펜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죠? 40원만 더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60원은 사는 사람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지. 그 100원을 판매자에게 딱 이렇게 때렸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자가 내는 돈은 40, 그다음에 사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내는 돈이 60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전가가 됐다는 얘기겠지. 이는 수요자가 기존보다 60원을 더 지불하고 볼펜을 구입하게 되면서 60원의 조세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60원이 더 추가됐다.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은 760원에서 100원을 뺀 660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760원의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76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역시나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100원 세금 내죠. 그러면 660원을 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700원을 다 내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세금 다 제외하고 나면 이제 660원이 내 주머니에 남는다. 최종적으로 공급자에게는 40원을 내는 거지. 최종적으로 공급자는 40원을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60원을 내는 거니까 60원의 조세가 귀착된다. 이해되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문단.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된다.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위에 얘는 공급자에게 지금 그 물품세가 부과가 된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자에게 이제 부과가 된 겁니다. 그죠?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됐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된다. 가격이 떨어지겠지. 가격이 700원짜리였다. 근데 수요자 사는 사람에게 물품세가 부과가 돼. 그러면은 사는 사람은 실제로 800원, 그러니까 만약 100원이 부과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700원은 판매자에게 돈을 내고 100원은 또 그 세금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800원입니다. 안 사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안 사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쭉 떨어지겠지. 기존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로 인해서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낮은 금액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급자도 어차피 가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안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세금을 때렸는데 공급자가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자가 버는 돈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또 역시나 마찬가지 전가가 된 겁니다. 세금이. 그죠? 이해되고 낮은 금액을 갖게 된다. 그치? 수요자는 균형 가격에 세금을 더하여 그치? 어떤 균형 가격에다가 이제 그 세금을 더해가지고 물품값을 지불하지만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을 모두 부담하진 않게 되죠. 이는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의 일부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자의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공급자도 기존에 벌던 만큼 못 벌고, 그죠? 못 벌게 되면서 이제 그 일부가 이제 전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전가로 인하여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누구한테 때렸는데 전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있더라. 일부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의해서는 볼펜에 의해서는 공급자가 에게 이제 세금을 때렸는데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일부를 내게 되는 경우고, 밑에 있는 경우는 수요자에게 세금 때렸는데 공급자가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공급자가 또 일부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 전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법적 귀착과 법적으로는 어떻게 했는데 경제적 귀착, 실질적인 내는 돈이 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조세 부담을 많이 할까? 그죠? 이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 그죠? 이것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탄력성이 달려있다. 얼마나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가격 탄력성이 달려있다. 가격 탄력성이란 게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을 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본 것 같은데, 그죠? 많이 크게 움직이면 탄력성이 적다라는 얘기일 거고, 적게 움직이면 가격 탄력성이 크다, 뭐 그렇게 보는 건가? 봐야 되겠네요. 지금 밑에 계속 봅시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변화에 따라 뭐가 바뀌는? 이게 가격 변화가 아니고 이거 어떤 가격 변화가 딱 일어났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죠? 이 량, 그죠? 퀀터티가 얼마나 바뀌느냐. 많이 바뀌면 가격 탄력성이 크다. 적게 바뀌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 이래 보는 거군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격에 따라서, 그죠? 막 소비량과 수요량, 공급량이 막 바뀌면 이제 그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래서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왜 완만하지? 탄력성이 크다는 건데.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격 탄력성이 크고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아, 그렇겠네. Y축이 가격축이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좀 봅시다. Y축이 가격축이니까 요거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많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그 X축, Y축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게 맞겠지.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격이 변화가 심해도 이거 지금 X축 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완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조금 변해도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수량이 확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보는 거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지? 그죠? 어쨌든 그렇다. 이해는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량에 대한 수요량, 공급량, 밑에 X축 변화량이 커진다. 그죠?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 가격 탄력성이 크다. 오케이. 반면에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영향을 적게 받는다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영향이 작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겠지.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그죠? 가격이 변화하는 만큼 이만큼 이게 줄어드니까 확 올라가겠지. 그죠? X축 값이 변화량이 작으니까 확 올라가겠지. 그죠? 이해되잖아. 이게 좀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파르게 변한다 그러면 이게 X축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다. 이해되고. 그래프상에서 이제 완만하냐 가파르냐. 그죠? 그게 조금 거꾸로 말하는 느낌인데 아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Y축이 가격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봅시다. 가파르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중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수요 공급 중에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 가격이 변해도 크게 변동되지 않는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은 조세를 작게 부담한다. 이거는 뭐 그래프를 좀 봐야 되겠군요. 이거는 뭐 그냥 그죠? 문제 푸는 데만 쓰고 이해는 안 되더라도 문제 푸는 데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일단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수요와 공급 중에 그죠?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탄력성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봅시다. 이거 정리합시다. 일단 뭐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이거 뭐 이거 그래프를 좀 더 더 많은 예를 봐야 되겠네. 그죠? 일단 이렇게 외우고 문제만 푸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가격 탄력 큰 쪽이 더 많이 조세를 적게 부담한다.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를 작게 부담.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쓰고 그냥 이해는 안 되더라도 문제 풀 때 씁시다. 한편 가격 탄력성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영향을 주는데 가격 탄력성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에도 영향을 준다. 가격 탄력성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서 이 거래량에도 영향을 주는데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보다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든다.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거래량이 작게 줄어든대요. 거래량 자체가 적게 줄어든다. 탄력성이 작은 재화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큰 재화보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는 기울기가 가파르죠. 가파르니까 일단 뭐 X축 변화량이 작게 줄어들겠지. 요건 이해가 되네.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는 가파르죠.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고 그러니까 X축 변화량이 작게 줄어든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지.
X축은 뭔데? 수량이니까 거래량, 퀀터티죠, 퀀터티. 그죠?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할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좀 영향이 작게 받는, 거래량이 좀 적게 줄어드는 재화를 선택한다. 그렇군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 이게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큰 쪽이 적게 부담한다. 요거를 조금 좀 예를 좀 봐야 되겠네. 그죠? 연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가격 탄력성이 작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요건 이제 두 개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 얘를 보고 결정해야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요건 문제만 보고, 그죠? 일단 요거는 좀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영상 좀 연구를 해가지고 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1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조세 부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조세 부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 조세 부담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그치, 가격 변동으로 조세 부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죠. 그죠? 그 두 개 예였잖아. 그 제일 위에 있는 예, 그러니까 뭐 볼펜의 예라든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물품세 수요자에게 부과되거나 아니 공급자에게 부과되거나 할 때 이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격 변동이었습니다. 그죠? 조세를 때리게 되면 뭐 수요자든 공급자든 때리게 되면 무조건 가격이 변동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일부가 전가된다. 오케이. 2번. 법적 귀착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세 귀착이 필요하다. 그렇지. 법적 귀착 대상은 뭐냐? 법적으로 누가 돈 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귀착 대상이 실질적으로 돈 내는 사람이죠.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세 귀착이 뭡니까? 누가 내는지 확인하는 거, 규명하는 거, 그게 이제 조세 귀착이라서 그랬으니까 오케이, 맞네요. 정부가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조세 부담이 공평해진다. 정부가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조세 부담은 공평해진다고? 조세 납부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아니지.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돈을 다 내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100%다 내는 게 공평한 거잖아. 법을 만들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 내는 사람이 따로 생기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공평해지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 아니 세금 여기다 물었는데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있어. 그러면 그게 공평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틀렸지. 3번 틀렸습니다. 4번. 조세 부담에 전가가 일어나면 법적 귀착을 가진 사람은 법적 귀착이 있는 사람은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 모두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전가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전가가 뭡니까? 법적으로 돈 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안 내고 일부를 다른 사람이 내더라. 그렇지. 맞고 전가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겁니다. 조세 부담의 전가, 이 부분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 일반적으로 조세를 법적으로 책임을 가진 사람, 일반적으로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다고.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죠? 전가가 되더라. 맞네요. 답 3번 넘어갑시다. 11번.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기역 디귿 봅시다. 보기 갑구는 뭐 A를 바탕, A가 뭐야? 이게 뭐 거래량 뭐 하고 뭐 가격 탄력성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 봅시다. 각국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물품에 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제품, 가나 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대. 가격 탄력성은 이제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동일하다. 기울기가 똑같다. 기울기는 똑같다. 나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보다 크기 때문에 나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 완만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정부는 뭘 선택한다 그랬습니까? 정부는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걸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가파른 걸 선택하겠지. 그죠? 가파른 걸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게 가파릅니까? 가격 탄력성이 큰 놈이 완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파른 놈은 가겠지. 가를 선택하겠지. 정부는. 그죠? 가가 맞고.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는지 알아보게. 알아봤다. 이제 누가 돈 많이 내는지 모르니까. 이건 이제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봅시다. 이 물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을 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가파른 것을 보고 공급의 탄력성의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죠? 작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 누가 더 조세를 많이 부담하느냐?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부담하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겠네. 문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죠? 문제는 풀리네요. 그죠? 오케이. 12번.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적용이네요. 그죠? 보기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인 빵에 개당 200원의 물품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했다. 수요자에게 부과했네요. 그죠? 수요자에게 부과했다. 1,000원짜리 빵인데 200원을 이제 수요자에게 부과했다. 조세로 인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렇지. 가격이 떨어지겠지.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지요. 수요 D1, D2. D2로 줄어들었겠네.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은 그대로겠지. 근데 가격 D1에서 D2로 바뀌면서 균형 가격이 이제 920원으로 줄어들었네. 자, 봅시다. 1. 200원의 물품세는 수요자에게 발생한 법적 귀착이다. 그렇지. 수요자에게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 귀착이죠. 그죠? 법으로 때리는 거니까. 2번. 점 B에서 수요자가 지불하는 빵 한 개의 값은 1120원. 그렇겠네. 점 B는 뭡니까? 지금 균형 가격에 맞아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품 가격은 920원인데 여기다 세금 200원 때려버리면 1120원이 되겠네. 그죠? 맞고. 3번. 점 B에서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은 빵 한 개당 920원. 그렇지. 920원을 버는 겁니다. 주머니에 공급자, 판매자에게 들어오는 돈은 920원인 거지. 맞고. 4번. 점 A에서 점 B로 이동으로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 부담은 120원이겠군. 공급자가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80원이 손해가 본 거지. A에서 B로 바뀌면서 공급자는 1,000원 벌고 있다가 920원으로 줄어든 거야. 그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개당 80원의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80원이지. 80원. 조세 부담은 120원이 아니라. 그죠? 이게 되고. 5번.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D1에서 D2로 이동했다. 그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수요가 D1에서 D2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이었는데 그거 다 200원 때려버리면 1,200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1,200원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균형 가격에 맞아진 게 920원으로 줄어든 거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된다라는 거, 균형 가격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본적인 어떤 그냥 배경 지식이죠. 답 4번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가 풀린다. 13번 봅시다. 이거 O인가요?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죠. A가 뭐냐? 오른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올랐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네. 그죠? 가격이 올랐다. 월급이 올랐다. 그지? 1번, 답이 1번이네. 2번은 뭐, 갈비가 올라온 거고. 그죠? 식상에, 저녁상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단어가 올라왔다고. 그 다음에 내가 기차에 올라간 거고. 등산객이 산에 오른 거고. 이거 월급이랑 뭐, 돈이랑. 그죠? 월급이랑 뭐, 가격 올랐다는 거 똑같은 얘기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비슷하죠. 그죠? 가장 비슷한 게 1번이다.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